제가 정신과 전문의였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제 아내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지금 24년이 됐는데요. 10년 정도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몰라서 실은 저희 부부 문제 때문에 부부 치료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과거에 저희 가족 제도를 대가족 제도라면 지금 가족 제도가 무슨 가족이죠? 예. 근데 분명히 이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입니다. 대가족은 부모 중심으로 모아놓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혼의 사유는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가 이혼의 사유가 되지 부부가 잘못한 것 자체가 크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칠거지약의 첫 번째 대목이 시부모한테 잘못할 때는 강제로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나쁜 질병에 걸리거나 그다음에 질투를 하거나 수다스럽거나 사실은 옛날 칠거지약으로 하면 요즘 다 이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부부들이 사랑이라는 게 있었나요? 남자들 밖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소외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고모가 업어주고 삼촌이 업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봐주면서 부부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지금 핵가족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 대가족이 부모 중심으로 모아놓은 가정이라면 핵가족은 부부 중심으로 흩어놓은 가정입니다. 핵가족의 부부가 튼튼하고 서로 안정돼 있지 않으면 명절 때 함께 모여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은 가정이 훨씬 행복하더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부부 관계가 좋은 남편의 직장에서 월급이 10 내지 40%가 높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 탄탄해야만 직장에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훨씬 더 유리하고 효도도 잘할 수 있고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호를 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얏 하시고 어느 정도 큰 소리로 하시냐면요. 부부 싸움 할 때 확 했던 그 목소리로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 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함 치는 아내가 나쁜가요? 도망가는 남편이 나쁜가요? 치는 아내가 나쁘죠. 우리 여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고함 치는 아내가 나쁜가요? 도망가는 남편이 나쁜가요? 예,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지금 옳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함 치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입을 닫고 도망을 가는데 나마저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남이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고함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나마저 입을 열면 우리 집은 전쟁터로 변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을 닫자고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뜻은 얼마나 갸륵해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부부가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아내는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하던 얘기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아마 우리 이용렬 씨는 막 부부싸움이 쉽게 칼로 물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칼로 물베지는 부부가 있고요. 칼로 찔러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중간에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밟아놔도 괜찮습니다. 치약을. 그런데 소중하다는 느낌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끝에 짜달랐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나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작은 일이 이제 점차 전쟁터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부부관계는 일어날까요? 내 존재 이유를 부부관계는 결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게 되는데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연애할 때는 애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죠. 그래서 애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순간부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친밀감에 대한 욕구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면 내가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이제는 굳이 그 사람한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소중해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게 되면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그런 부부 싸움의 고리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3단계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싱글벙글 웃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주지 않으면 첫 번째 반응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자들은 주로 입을 열고 분노하고 남자들은 입을 닫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사인을 아는 사람은 금세 자기 힘들었어 하고 금세 하면 이 사인은 금세 이렇게 분노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찾고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단계에서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날 사랑하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기 속에 내가 있기는 한 거야? 자기 내 편이야?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인정받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고. 이 단계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리되는 단계,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대화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영하기라는 건데 좀 어렵죠. 영자가 거울 영자입니다. 거울이 대주라는 겁니다. 오늘 다 거울 보셨죠? 네. 거울이 혹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멋지다고. 혹시 그 거울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우매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하지만 거울을 본 사람이 알아서 고칩니다. 만약에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너 화장이 왜 그러냐, 머리가 왜 이러냐, 표정이 왜 이러냐 맨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거울을 깨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춰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여보 나 힘들고 외로워 얘기하면 당신 힘들고 외롭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힘들고 외로운 걸 고치는데 네가 배불러서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아내가 죽고 싶은 게 잘못됐나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아픈 겁니다. 남편이 외로운 게 잘못됐나요? 직장일에 지치고 외로운 게 그냥 지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태도로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배불러서 그런다든지 이게 잘못되다든지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감정이 점점 나빠져 간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사실 공감은 여자들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공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는 일이 많아지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득을 따와야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사냥을 할 때 사슴을 이렇게 총을 겨눴는데 사슴 눈망울이 불쌍해지면 집에 가족이 죽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있으면 밖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걸 쉽지만 남자들이 그런 부분들 하는 게 이전부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요. 반영과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반영과 인정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죽고 싶은 걸 동의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어머니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하게 되면 어머니한테 더 잘하게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내가 알아서 고쳐요. 부부가 굉장히 소중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해는 말아야 될 것이 부모님이나 자녀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정은 부부가 탄탄히 서 있어야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고요. 부부가 탄탄히 서 있어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효도가 살고 자녀 양육이 살아납니다. YTN